이혼 후 자녀 양육. 안녕하세요 여러분, 상처로 진주 만들기의 펄메이커입니다. 이혼 후에 우리에게 가장 큰 숙제로 남은 자녀 양육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녀들은 부모와 한 집에서 살 수 없게 됐다는 것 때문에 이미 굉장히 큰 마음의 상처를 가졌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부인을 할 수가 없어요. 때로 이렇습니다. 아이들이 그냥 아이이기 때문에 밝게 지내서 괜찮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아이들이 그냥 자신들의 감정을 무시하고 묻어버렸기 때문이지 괜찮지 않았다는 것을 나중에 아이들이 사춘기를 겪고 이제 그럴 때 알게 되면서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요,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한 것은 엄마 아빠의 선택이야. 그건 너희들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주지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애들이 뭐 잘못했다고 누가 애들한테 그렇게 말했나? 하실 텐데, 아이들은 부모가 너 때문에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어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그냥 저절로 그런 생각을 갖게 된대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되게 깜짝 놀랐는데요.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된대요, 아이들은. 그래서 자신이 잘못했던 어떤 것들을 막 떠올리면서 그것 때문에 부모가 이혼을 했다고 철떡같이 믿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정성스럽게 여러 번 아이들의 눈을 마주보면서 진지하게 엄마 아빠의 선택은 엄마 아빠의 몫이었고 너와는 아무 관계가 없었어. 엄마 아빠가 함께 한 집에서 살 수 없게 돼서 너에게 참 미안하게 생각해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엄마 아빠가 함께 살지 못해도 너에겐 엄마 아빠가 여전히 엄마 아빠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너를 똑같이 더 많이 사랑해 줄 거야 라는 걸 계속해서 인지시켜 주셔야 하고요. 한 집에서 살 때보다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아이들은 이미 굉장히 큰 불안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어떤 쪽이 이제 따로 살게 됐는지 알 수 없지만 이미 뭐 아빠를 잃었든 엄마를 잃었는데 남아있는 엄마나 아빠가 또 없어질까봐 굉장히 불안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더 이상의 비극은 없다라는 걸 얘기해 주시고 안심시켜 주시고 많이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모가 내린 이 결정, 이혼이라는 이 엄청난 재난 앞에서 아이들을 최대한 보호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제가 이제 모든 영상에서 계속하는 얘기인데, 상대 배우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전 비디오에서도 이혼을 하실 때 언제가 끝이냐, 둘이 관계가 조력자의 관계가 됐을 때 이혼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둘의 관계가 그거에서 더 나빠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조력자의 상태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엄마가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상황이면 정기적으로 아빠를 만나야 할 어떤 때가 있을 때 아빠가 이렇게 해서 너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이렇게 했대 하면서 아빠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고, 아이가 엄마가 아빠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더라라는 것을 전해줄 수 있게 지혜롭게 그 상황을 만드셔요. 그러니까 뭐 좋은 거, 뭐 아빠한테 이거 아빠 갖다 줘 라고 해서 뭐 조그만 거라도 하나 들려 보낸다든가 해서 상대가
애 엄마가, 애 아빠가 나에 대해서 아이한테 좋게 얘기하는구나 라고 안심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래서 이 관계, 이 조력자의 관계가 나쁘지 않구나, 점점 편해지는 관계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꼭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한 가치가 너무나 있는 일입니다. 아이가, 일단 아이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꼭 그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환경을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대부분 하게 되는 실수가, 살던 집에서 어떤 배우자가 이제 떠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배우자가 이 집을 지키기가 어려워져요. 경제적인 상황 때문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지금 같이 살던 집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흔적들이 있어서 괴롭기 때문에 떠나고 싶어집니다. 막 이사하고 싶어지고 이래요. 근데 그게 뭐 견딜 수가 도저히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내 아이를 위해서 견딜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집에 그냥 사시는 게 가장 좋고요. 아니면 이사를 하시더라도 같은 동네, 왜냐하면 아이의 친구들하고 멀어지지 않도록,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도 사실 이걸 그때 몰라서 잘 못했어요. 그 아이가 지금 이미 한쪽 부모를 잃은 것 때문에 굉장히 상실감이 크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 그 친구 관계나 이런 관계들마저 끊어져 버리면 굉장히 큰 아이에게 상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뭐 학교를 옮긴다거나 동네를 이사를 가버린다거나, 이거는 하시지 않는 게 좋다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친구 관계를 잘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녀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감정을 겪게 되거든요. 막 이게 이성으로 다스려지지 않는 많은 감정 속에 빠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뭐 다른 누구보다도 내 자녀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져요.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냥 내 자녀가 나를 위로해 주기를 원하고, 나를 그냥 진짜 어떻게, 그때는 저도 참 그렇게 많이 그렇게 했었는데요. 너무 후회돼요, 지금은. 근데 아이가 이제 아이에게 막, 엄마 뭐 나중에 내가 커서 뭐 해줄게, 막 그런 얘기도 막 듣고 싶어져요. 확인하고 싶고, 여전히 엄마를 네가 얼마큼 사랑하는지 이런 거를 막 확인하고 싶어져요. 그런 걸로 내 안에서 끌어넘치는 감정들을 다스리고 싶어져요. 막 절박하니까. 그러지 않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는 내색하지 않지만, 아이는 지금 사실 이 상황이 인지가 잘 안 돼서 어떨 때는 슬프고 어떨 때는 괜찮고 이러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슬프지 않은 건 아니라는 거죠. 아이 무의식에 그게 가라앉아 있는 거지. 그럴 때 내 아이가 겉으로 보기에 괜찮지만 사실은 지금 내 사랑을 많이 필요로 할 때라는 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 아무리 힘이 드셔도 이 시간 다시는 오지 않거든요. 그 어린 내 자녀의 그 시간은 지나가 버리면 되돌릴 수 없어요. 그 시간에 아이를 위해서 그냥 본인이 정말 본인을 부인을 하시면서 자녀를 위해서 그 시간들 더 몰두하시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자녀와 대화하고 공감하기 위해서 노력을 꼭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저는 되게 열심히 그 양육에 목숨을 걸고 한 엄마인데도 지나고 보면 참 부족한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 이렇게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는데요. 내 자녀의 기질이 무엇인지 아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 아이의 기질을 좀 알고 그 기질에 맞춰서 조금 더
맞춤 양육을 못한 거에 대해서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의 기질, 그거는 기질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상담센터 가셔서 하시면서 자녀의 기질 같은 거, 그 다음에 그런 팁을 받으시는 거 좋아요. 이 아이의 특성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라. 이런 거는 여러분 꼭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자녀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모라는 존재는 내 자녀를 바라보고 이 자녀가 어떤 아이인지 알아가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녀의 기질에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시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기질의 아이든지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많이 들어주는 부모가 되도록 노력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제가 기질적으로 굉장히 가르치려고 하는 기질이고, 또 더군다나 불행하게도 제 아들은 홈스쿨러였기 때문에 저는 엄마이면서 동시에 선생님을 역할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아이를 너무 가르치려고 했던 부분이 지금 가장 아쉬움으로 남아요. 그냥 아이를 조금 더 공감해주고 그냥 그 자체로 용납해주고, 그러니까 엄마의 역할을 더 많이 했어야 하는데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그냥 엄마 마음이 어떤지 아빠 마음이 어떤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 자기 그때 기분에 막 웃고 떠들고 하는데, 그게 어떨 때는 부모된 입장으로 내 마음이 막 괴로운 상태에서는 막 섭섭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 감정에 이제 사로잡히지 마시고, 내 아이 좀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아. 내 아이가 하는 말을 내가 지금 들어주는 게 내 아이한테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아이 하는 말에 귀 기울여 주시고 그렇구나 공감해 주시고 수용해 주시고 하는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는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도 이거 사실 잘 못해서 이제 힘들었던 부분이에요. 자녀와 자신을 건강하게 분리하도록 계속 노력하셔야 돼요. 이혼을 하게 되면 정서적으로 굉장히 절박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자녀에게 굉장히 집착하게 돼요. 그게 어떤 보상심리 같은 것도 작용을 해서 이렇게 됩니다. 나 이렇게 힘든데 내가 너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견뎌. 그러니까 네가 더 잘해야지. 막 이런 마음이 되기도 하고, 그럼 말도 하기도 돼요. 이런 것들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계속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이혼은 내가 한 거, 이 불행은 내 몫이에요. 이게 내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본인에게 자각시키셔야 되고 부단히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녀는 그냥 자녀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받아들이시고, 이렇게 너무 타이트하게 막 자녀를 집착하고 너무 몰두하지 않으시도록.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전편 영상에서 자신의 인생의 로드맵을 꼭 준비하시라고 했던 게 이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너무 자녀한테 몰두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 인생은 없고 내 인생이 자녀에게 투영이 돼서 자녀에게 이제 너무 높은 막 기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막 자녀가 겪는 일이 내 일처럼 돼가지고, 자녀가 이렇게 어떤 일에 어려우면 그 어려운 거를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막 내가 너무 이입이 돼서,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이 생기면 사실 내 사랑이 아이에게 전해지지 않고 아이는 굉장히 무거운 상태, 사랑이라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부담, 기대에 대한 부담,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아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요. 특히 이제 저는 결혼 생활 자체가 계속 불행했기 때문에 아이에게 굉장히 많이 몰입했고, 또 저는 제가 어렸을 적에 부모와 이별을 한 그런 이제 케이스이다 보니까
아이에게 좋은 부모가 되겠다는 열망이 너무 가득해서 너무 과했어요. 그래서 기대도 사실 또 너무 많이 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아들을 이제 분리해서 내보낼 때 저는 뭐 거의 죽을 정도로 너무 고생을 했어요. 이혼은 저리 가라로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이 겪기를 정말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자녀에게 너무 몰두하려고 하는 자신을 건강하게, 그렇다고 자녀를 방치하라는 게 아닙니다. 건강한 하나의 인격체로서 자녀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지혜로운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7번째는 지금 부모가 겪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아이에게 얘기해 주시는 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알게 할 때 내 감정까지 얹어서 아이한테 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냥 상황이 이렇다.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죠. 아이가 어떤 걸 원했는데 내 형편상 못 해주게 됐어. 그럴 때는 그냥 그 상황 자체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 상황이 이래서 못 해줘. 참 안타깝고 이거를 해줄 수 없어서 엄마가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우리 상황은 이래. 그러나 엄마가 앞으로 열심히 더 이렇게 일할 거고 우리 상황에서 이거는 가질 수 없지만 이런 거 정도는 할 수 있어 해서 그 상황을 알게 해주시고요. 대신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 이렇지만 앞으로는 더 좋아질 수 있고 또 이게 아주 너무 막 지극히 나쁜 상황이야, 절망 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것도 꼭 잘 알려주시고요. 그때 당시에 엄마가 또 아빠가 하는 말들이 아이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냥 그 상황을 이야기해 주시고 아이가 굉장히 어떤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거라고 느껴지시면 지체 없이 상담이나 어떤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저희 아들도 부모가 이혼을 하고 나서 아이가 한동안 밤에 잠을 못 자더라고요. 잠을 굉장히 잘 자는 아이였는데 못 자고 아이가 계속 울면서 저에게 했던 말이 엄마가 죽으면 어떡하나, 엄마가 죽을까봐 너무 걱정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미 한쪽 부모를 잃었는데 이 엄마마저 없어지면 어떻게 할까라는 두려움에 아이가 휩싸인 거죠. 저는 그때 상담을 받도록 했습니다. 아이를.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이가 건강하게 그 상황은 빠져나올 수가 있었어요. 어쨌든 저는 이제 중간중간 계속해서 저도 마찬가지고 아이도 마찬가지고 어떤 전문가를 통해서 도움을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안 그랬으면 저는 기본적으로 상처가 많고 문제가 많은, 또 기질적으로도 어떤 이제 상처가 있기 때문에 단점이 많았던 사람인데 그런 것들을 상담이나 어떤 훈련, 또 어떤 심리학에 대한 공부 이런 거를 통해서 간신히 해치고 여기까지 나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이런 영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스크립트를 짜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고 해서 이제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알려드리는 건데요. 아마 이것보다 더 훌륭한 어떤 조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더 좋은 조언을 못 드리는 것 때문에 항상 제가 이제 죄송함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낍니다. 다만 저는 제 입장에서 아주 부족하고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었던 사람이 그래도 그 상황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 그러면서 내가 알게 된 것들을 여러분께 나누어 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께 부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영상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제가 올리는 영상들 빠르게 보실 수 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